안녕하세요. 반브랑복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 로또 청약이라 불렸던 메이플자이까지 경매가 나왔습니다. 이게 토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입주권 경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휘황찬란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최상급지의 아파트인데 경매까지 나온다.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상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경매가 토지 형태, 그러니까 토지 경매 차원에서 나왔지만 실제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얘기고요. 5구 타입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13억이었는데 감정가가 23억 7천만 원, 임의 경매. 그러니까 원금이자 제대로 갚지 못해서 은행으로부터 그냥 고스란히 폭탄 맞은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서 결국 고점에 이 아파트 잡았지만 이게 후폭풍, 그러니까 원금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집주인 스스로도 이 아파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선 현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 집주인들이 그만큼 현금 탄할 자체가 이게 탄알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내리누르는 어떤 자폭에 가까운 폭탄처럼 터져버리기 때문에 경매 형태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초구에서도 메이플자에는 지금 42억 정도 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23억에 나왔으면 또 이제 낙찰가가 계속해서 또 오르겠죠.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상구의 아파트들도 그리 안전한 어떤 지지대를 가진 이 자산 가치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대체로 이 서초구 이 거래가, 매매 거래가 역시도 지금 9억 8천 정도, 아크롤 리버파크가 12월 31일에 거래가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미안 원밸리 역시도 5억 8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신반포 16차 역시도 지금 3억 5천 정도. 서초구 매매가가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 메이플자이뿐만 아니라 반포자이 역시도 지금 경매 물건 나왔습니다. 36억 3천만 원 정도. 여기는 경매가라 해도 거의 손에 닿지 않을 정도의 고점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유찰될 가능성 높겠고요. 그리고 신동아 패밀리 역시도 경매 16억에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잠원 현대 아파트 역시도 22억 3천에 지금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네요. 게다가 헬리오시티 역시도 지금 경매 물건으로 14억 6천으로 나왔습니다. 20% 지금 강가가 돼서 유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경매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 강남 상구 초고가 아파트에서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건 이것도 급매로 계속해서 내놓으면 누군가가 집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기 거의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물건들인데, 이렇게 심심치 않게 경매 물건이 나온다는 건 누군가가 현금 사정이 그만큼 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물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낙찰률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런 어떤 요지의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가져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어떤 경매 시장의 형태였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빠그러지고 있다는 얘기고, 초고가 아파트 경매 폭주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2025년 상반기는 확실한 가격 조정기를 겪게 될 게 분명합니다. 지금 실제적인 호가세는 거의 변동이 없을 만큼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방어벽에 불과하고요. 계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집주인들이 그렇게 내놓은 이 호가, 대부분 이 내고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좀 가격이 유동적으로 많이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매로 나오는 가격들은 상당 부분 호가세와 완전히 좀 많은 어떤 격차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가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금 탄핵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고, 지금
팔자라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격은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팔고 나가자는 어떤 탈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세는 그대로 어떤 관망 상태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자금 유입을 유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선에서 치고 빠지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2025년도는 금융시장의 대변화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제 버티고자 하는 여력들이 다 고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 탄할 자체, 황금성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고점에서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건 결국 이거 설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내가 상당히 요지에서 비록 고점에서 잡았지만 이 아파트 가치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버려야 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 상반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락세, 하방 압력을 절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점을 잡느냐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파산이라는 말이 버젓이 등장할 정도로 결국 빚잔치, 경매 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난해 아파트 임의 경매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가고 있고요. 고금리의 영끌족들 경매, 어차피 이렇게 집에 대한 이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가치는 명락없이 완전히 내동댕이 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자금들을 긁어와서 모아둔 이 현금 탄할, 곧바로 이게 폭탄이 돼버린 거고 내관이 된 거죠. 버티지 못한다는 건 결국 집값 하락에 대한 이 공포감이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결국 내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남이 처리하는, 결국 은행이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내 집 가치에 대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적정선에서 내가 팔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은행의 경매로 확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이 이렇게 그래프로 보더라도 상당 부분 다시 상승 곡선을 찍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실제로 집값 상승기의 패닉 바잉, 공황 구매에 나선 그 모든 수요들이 이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애써서 잡은 집들이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노도강 역시도 지금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갭 투자로 인해서 여기에 진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경매 물건 보십시오. 노원군데도 이렇게 많은 경매 물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 3구에 비해서 집값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었는데 이 집값도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빌렸었던 돈들이 폭풍처럼 몰려드는 거고, 이게 뒷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집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노원구 지금 매매가 역시도 상당 부분 좀 집값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대림이 3억 3천, 양지대림 2차 3억 2천, 그리고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3억 2천 정도. 12억에서 9억 정도 떨어지고 18억에서 14억, 그리고 8억에서 4억 정도 떨어지는, 12억에서 8억 정도 떨어지는, 상당 부분 노원구도 이 집값의 낙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도 나도 빚 못 갚는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법인 파산, 역대 최다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이 긁어온 돈들이 자기가 쌓아둔 이 자산 가치로 쳐낼 수 있는 어떤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로 오히려 밀려버리니까 뺏겨 놓고 오르막길 내려가는 거 똑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위기 일발의 순간이 되는 거고, 채무조정 신청자가 18만 4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2022년 12만에서 13만 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 명대로 급증을 하고 있는, 법인의 신청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건수도 역대 최다를 경신할 전망일 정도로 상당 부분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고요. 아파트를 고점에 물리면 일단 퇴로가 없어. 그죠?
상당 기간 어떤 이 시간이 요하는 부분이 있고, 증시나 가상화폐는 반대로 고점에 올려도 기다리면 시장 회복이라는 또 최후의 테러라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지금 부동산이 더 고위험군이라는 자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완전한 어떤 이 자산 가치의 인식에 대한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총 102조. 어마무시하죠. 뭐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대기성 자금이 예치금 규모도 뭐 거의 8조에 이를 정도로 국내 주식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커졌습니다. 거래 대금은 거의 뭐 11월 중에 14조 9천억에 달할 정도로, 코스피가 9조, 코스닥은 6조, 뭐 한 15조 정도 되죠.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상당 부분 시장 규모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비트코인 역시도 뭐 계속적인 어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리플, 테더, 뭐 솔라나, 도지코인 역시도 계속적인 어떤 2025년 1월 중에는 더욱더 트럼프 집권 이후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 높겠고요.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리플 역시도 뭐 3,200원 선이었는데 3,800원 선으로 부쩍 올랐습니다. 스텔라 루멘 역시도 이게 400원대였는데 지금 600원대로 리플이 오르니까 같이 결착해서 오르는 알트코인이 스텔라 루멘이죠. 653원 정도 올랐고, 도지코인 역시도 밈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14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알트코인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비트코인이 1억 4천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결국 1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이 비트코인 양상은 1억 5천까지 찍을 가능성 굉장히 높겠고요. 이와 동반해서 알트코인 역시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일 가능성 높겠습니다. 이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뭐 최대 위험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에 쭉 올랐다가 갑자기 뭐 미끄럼틀 타듯이 완전히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리스크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변동성 이후에 얘는 또 회복세가 또 있다라는 거. 이 저점 진입의 기회가 이렇게 매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파트 저점은 특별히 지금 2025년에 서울 아파트 위주의 가치 자산의 이 전체적인 평균점은 어찌 보면 지금 회복력이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만큼 떨어진 만큼 다시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호재를 붙잡기에는 거의 전무한, 어디를 둘러봐도 호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파트 자산, 지금 서울 아파트를 고점에서 잡으면 상당 부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아파트 분양 시장도 꽁꽁 지금 얼어붙어 있겠고, 뭐 전문가들은 6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이건 뭐 기대에 불과하고요. 부동산 시장 잃어버린 20년 시작이 될 가능성 높다. 블랙스완의 징후들이 점점 농후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은 어찌 보면 관망세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고스란히 타고 있는 미국 주식, 뭐 대부분 자본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가면 코인성 주식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죠. 숏으로 가서 단기적으로 진입하고 단기적으로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특히 최근에 양자 컴퓨터 같은 부분은 적은 자본으로 진입해서 어느 정도 쏠쏠한 어떤 수익을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뭐 리스크 충분히 있겠죠. 반토막 손실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 추세라는 또 반등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주식의 기본 체력에 대한 이 신뢰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시장의 이 하락 양상과는 조금 다른 어떤 심리적인 기저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최근에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뭐 상당 부분 뜨겁게 오르다가 이게 타노스 젠슨 왕이 손가락을 딱 튕기는 바람에 양자 컴퓨터 뭐 실용화되기에는 한 30년 걸리겠다, 15년 걸리겠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우수수 그냥 40%, 50% 지금 폭락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점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다시 오를 수 있는 어떤 상황의 반전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게 금융시장과 지금 아파트 시장의 뭐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뭐 지난주에 뭐 이렇게 1.63% 정도 빠졌는데, 다음 주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슬슬 아마 나스닥도 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보다는 증시 종목의 회복세가 더
빠르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시장 뭐 어설프게 들어갔다 고점에 물려버리면 전혀 뭐 유턴할 수 있는 테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금융시장 쪽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본 유입이 차단이 되면서 반대로 우회해서 가고 있고, 지금 결국 한국 부동산 자산의 자본 유입 지금 차단된 상태죠.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주인들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 황금성 교력, 이게 돈으로 바꿀 만한 내 집을 사줄 사람들이 거의 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여로 인한 유출 차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완전히 가두리 친 것처럼 가격 자체가 딱 갇혀 있으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계속적인 어떤 자산 가치의 하락 현상이 농후화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역시도 지금 뭐 거래량이 지금 매매, 전세 뭐 상당 부분 많이 훅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서초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12월 거래량만 봐도 뭐 이렇게 훅 떨어져 있습니다. 전세 거래, 그리고 매매 거래. 상당 부분 7월, 8월의 어떤 모습과는 굉장히 그래프의 차이가, 키높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송파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매매, 전세 거래가 훅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남 상구의 아주 쎄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장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 와중에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자금이 선순환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자금들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기존에 묶여있던 자금이 나가기도 힘들고, 딱 지금 렉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파트 가치 조정은 상당 부분 파이가 넓게 진행이 될 가능성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례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은행권들이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 싸들고 가서 빌려줄게 하면서 뭐 KB국민은행이 3천억에서 6천억 증액하고요. 농협 우리은행도 증액해서 뭐 돈을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준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5대 은행이 뭐 9,500억에서 1조 5,500억 정도로 늘려버렸지 않았습니까? 잔금 대출 한도 증액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 금리는 안 내린대.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 결국에 가서는 잔금 대출 금리는 연 4.29에서 4.79, 금융채 5년물 금리, 가상금리 1.3%, 가상금리가 중요하죠. 1.3%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둔촌주공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 다 견뎌내고 쑥 하고 용이 비상하듯이 올라가야 뭔가 이 잔금 대출 부분의 손실을 메꿀 수가 있는데, 지금 27억에서 지금 24억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가격 하방 압력 받을 가능성 높겠고, 강동구 지금 뭐 매매가 변동률 높죠. 그라시움 같은 경우 4억 떨어지고, 선사현대 3억 6천 떨어지고요. 레미안 강동 팰리스 역시도 2억 9천, 3억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동구가 지금 서울에서는 가장 거래도 많이 되고 뭐 입주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둔촌주공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상당 부분 엄청난 가격 조정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도,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2,000세대의 엄청난 매모드급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주변 시세를 무시한 분양가는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 못하죠. 거점 가격이 입주 프리미엄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걸쳐있는 가격인데 이 입주 프리미엄도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단기간 내 아파트 가격 하락은 최대 압력을 받을 것 같고요. 2025년 집값 분수령으로 체감 가격은 본물처럼 쏟아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눈에 똑바로 들어오듯이 집값은 완전한 어떤 조정기 속에서 확실한 집값 정상화의 길로 가는 그런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처, 역시 앞으로 이 집값, 서울 집값의 추이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까지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지금 대조정기 앞에 와 있다는 그런 사실. 지금 경매가 폭증하고 있죠. 이 서울 중심부에서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이 경매 물건들을 보면 앞으로 매매 시장이 얼마나 큰 변동을 겪을 것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선제 지표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확실한 집값 하락이라는 분수령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만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빠부랑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